안녕하세요, 여러분. 친정팀에서 두 번째 장이 열릴 예정이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또 한 번 방출생 필승조의 전설을 기대하고 있다. 롯데는 다른 구단들처럼 비시즌 동안 선수단 개편에 착수했다. FA 시장에서는 내부 FA에 집중하여 김원중과 구승민 등 핵심 필승조를 지켰다. 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선수들은 방출하며 선수단을 정리했다. 하지만 선수단을 빼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추가 작업도 진행됐다. 롯데는 메디컬 테스트 등을 거친 후 2024 시즌을 끝으로 KT 위즈에서 방출된 투수 박시영, 35를 영입했다. 친정팀으로 다시 불러들인 셈이다. 박시영은 2008년 신인 드래프트 2차 4라운드로 롯데에 입단한 선수였다. 2010년에 1군에 데뷔했으며 최전방인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전역 후 2016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1군의 모습을 드러냈다. 선발과 불펜을 넘나드는 스윙맨 역할을 맡았다. 당시 박세웅, 박진영 등과 함께 박트리오로 불리며 롯데의 마운드를 이끌 것이라 기대됐다. 그러나 박시영은 롯데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롯데에서의 성적은 통산 191경기, 12선발, 6승 8패 11홀드, 평균 자책점 6.18에 그쳤다. 2020 시즌이 끝난 후 내야수 신본기와 함께 KT로 트레이드됐다. KT에서 박시영은 마침내 잠재력을 터뜨렸다. 투수 조련사 지강철 감독을 만나면서 피칭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었다. 패스트볼과 포크볼 중심의 피치 디자인을 슬라이더 위주로 조정했다. 이강철 감독의 지도 아래 박시영은 강력한 탈삼진 능력을 가진 불펜 투수로 거듭났다. 2021년 KT에서 첫 시즌을 보내며 48경기 등판, 45이닝을 소화하고 3승 3패 12홀드, 평균 자책점 2.40을 기록했다. 51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9이닝당 10.2개의 삼진을 뽑아냈고 볼넷은 단 15개에 그쳤다. 완전히 달라지며 KT의 마운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박시영은 팀의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이끌며 우승 반지를 손에 넣었다. 박시영의 야구 인생은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하지만 2022년에는 17경기 2패 5홀드, 평균 자책점 4.60의 성적을 기록했다. 5월 10일 광주 기아전에서 팔꿈치 부상을 입었고 투구 중 팔꿈치 인대와 뼈가 동시에 다쳤다. 그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몸을 뒹굴 정도로 고통을 겪었다. 수술을 받았고 2023 시즌은 전혀 뛰지 못했다. 복귀를 시도했지만 다시 통증이 찾아왔고 결국 2024 시즌에야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박시영은 이전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지 못했다. 26경기 25 3분의 1이닝 1패 1세이브 4홀드, 평균 자책점 4.61을 기록하며 방출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롯데는 박시영을 다시 불렀다. 김원중과 구승민을 잔류시키는 데 성공했고 두산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신인왕 출신 정철원까지 영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롯데 불펜은 질과 양 모두 부족한 상태였다. 기존의 젊은 투수들인 최준용과 전미르는 올해 부상으로 시즌을 끝까지 소화하지 못했다. 최준용은 어깨 수술을 받은 후 내년 개막전에 합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전미르도 팔꿈치 부상에서 회복한 후 예전처럼 구속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불펜 투수들에게는 가용 자원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영권들이 있으면 좋지만 성적이 필요한 롯데로서는 유망한 젊은 투수들의 성장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FA급 선수는 아니지만 여전히 긁어볼 만한 복권 같은 선수들이 합류하면 예상치 못한 큰 성과를 올릴 수도 있다. 2년 전 SSG 랜더스에서 방출된 김상수가 그랬다. 과거 40홀드를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불펜 투수로 평가받았던 김상수는 성적이 급격히 하락하며 방출됐다. 하지만 롯데가 다시 그를 불렀고 김상수는 이전을 증명하며 다시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67경기 52이닝, 4승 2패 1세이브 18홀드, 평균 자책점 3.12로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줬다. 올해는 필승조 투수들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자리를 확고히 지켰다. 74경기 73 3분의 2이닝, 8승 4패 2세이브 17홀드,
평균 자책점 4.15의 성적을 기록하며 자주 마운드에 올라갔다. 김상수가 없었다면 롯데 불펜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다. 롯데는 박시영에게 김상수의 성공적인 복귀 사례를 기대하고 있다. 박시영은 과거 롯데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투수로 거듭났다고 볼 수 있다. 롯데 제2막이 열리는 셈이다. 박시영은 롯데에서 부활을 꿈꾸고 롯데는 박시영을 통해 불펜진의 안정을 바라고 있다. 롯데 자이언츠의 트레이드 복덩이 손호영, 기19, 이 사직구장 담장이 낮아진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롯데는 성민규 단장 체제에서 2022 시즌을 앞두고 사직구장 펜스를 4.8m에서 6m로 높였다. 성담장이라 불렸던 이 높아진 펜스 덕분에 홈런 득실 지표 2021년 21개, 2022년 4개, 2023년 9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지만 롯데 타자들의 홈런 수는 감소했다. 롯데는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등 젊은 타자들이 성장함에 따라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 펜스를 원래 높이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담장이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선수가 또 있다. 바로 손호영이다. LG 트윈스에서 백업 내야수로 활동했던 손호영은 지난 3월 롯데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팀에 합류했다. 롯데는 150km/h에 달하는 패스트볼을 던지는 사이드암 투수 우강훈을 보내고 손호영을 영입하는 1대1 트레이드를 진행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손호영은 4월 17일 LG전부터 6월 21일 키움 히어로즈전까지 3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KBO 리그 역대 최다 연속 안타 공동 3위에 올랐다. 손호영은 2024 시즌 102경기에서 타율 0.317, 18홈런, 78타점, OPS 0.892로 롯데의 주전 3루수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이번 시즌 18홈런을 기록한 손호영은 고질적인 부상으로 규정 타석을 채우지 못했지만 팀 내 홈런 1위, 장타율 1위 0.538에 올랐다. 롯데는 손호영의 활약과 함께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황성빈 등 젊은 타자들의 성장 덕분에 기아 타이거즈에 이어 팀 장타율 2위 0.430를 기록했다. 2개 홈런 차이로 데뷔 첫 20홈런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2025 시즌에 충분히 이를 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사직구장의 담장이 낮아지면서 홈런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 이는 장타력이 발전한 손호영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롯데는 2022 시즌 이대호 23홈런 이후 최근 4시즌 동안 20홈런을 기록한 선수가 없었다. 손호영이 부상 빈도를 줄이고 지난 시즌과 비슷한 성과를 낸다면 20홈런은 충분히 가능하다. 손호영이 낮아진 사직구장을 이용해 롯데 팬들이 갈망해온 거포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레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피드백이 있으면 아래 코멘트 섹션에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채널 구독으로 새로운 흥미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